볼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진짜로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래간만인데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치과에 가서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A라는 치과에서는 없습니다 가세요 하고 B라는 치과에서는 있다고 하고 왜 같은 치아인데 치과마다 이렇게 충치에 대한 진단이 다를까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게요. 네. 2000년이나 2001년도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에요. 그게 이 논란의 거의 시작인 것 같고 유튜브 콘텐츠의 소스가 된 것 같은데 편집팀에서 비워가서 1월 1일 날 메인에 띄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블로그가 터졌어요. 댓글 다느라고 죽을 뻔했거든요. 예. 왜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르냐? 이 10개 있는 놈은 도둑놈이고 없다고 한 놈은 양심치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치과에 오시면 모든 치아에 충치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제일 도둑놈이에요. 예. 그리고 가끔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충치가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단어를 알고 있다고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충치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치아의 경조직으로부터 무기질이 빠져나온 현상을 충치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비유하면 골다공증과 똑같습니다. 이에서 칼슘이 빠지면 푸석푸석해서 부스러져요. 그럼 처음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여기서 칼슘이 좀 빠졌네? 충치지요. 그 다음번에는요,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칼슘만 빠졌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멀쩡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칼슘이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흰색이에요. 놀랍게도 흰색입니다. 그 구멍 속으로 때가 들어가면 약간 누리끼리 이한 고동색 같이 보여요. 그러다가 더 칼슘이 빠지면 어느 순간에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스러지기 시작해요. 그 부스러진 게 오래되면 구멍이 뚫려요. 그 구멍이 뚫린 자리에 오래돼서 때가 끼면 그때 충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만색이 보이는 자리가 이의 가장 바깥쪽 부분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층을 다 통과하고 나면 두 번째 층부터는 빠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순식간에 넓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씹을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나면 일단 첫 번째 조직이 다 날아간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미네랄 로스가 된 부분, 경조직이 빠져나간 부분이 두 번째 층까지 진행이 된 것 같으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100% 파내고 떼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에 경계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직 두 번째 층은 안 넘어갔어요. 아직 첫 번째 층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 고민을 하죠, 의사가. 엑스레이 상으로는 100% 치료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곧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인데 올 때마다 매번 체크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게 넘어가면 그때 바로 치료하자.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닦느냐,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그 다음에 치약을 불소 같은 걸 쓰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봅시다. 6개월 후에 봅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사람 관상을 보니까 안 오게 생겼어. 정말로 한 3년 만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치과에. 그러면 3개월, 6개월 지난 후에 정말로 심하게 충치가 진행되면 고생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파고 떼워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관상이 신뢰를 주는 관상인가? 아니면 이 치과가 내가 꾸준히 다니던 치과인가? 이거에 따라서 충치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이 달라집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기준이 뭐냐? 다 충치예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그 썩었다는 기준은 현미경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눈으로 볼 때까지. 보통 치과에서 얘기하는 충치가 3개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파내야 될 정도로 심하게 썩은 게 3개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는 보고 이거하고 이것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6개예요 라고 얘기해줘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6개를 다 파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있어요. 까만 줄만 가면 다 파먹으려고 드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계에나 사기꾼은 있고 나쁜 놈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100% 부정할 수는 없지만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요. 무기질이 50% 이상 빠져나가야 엑스레이에 나온대요. 그것도 이 하나씩 보는 정밀 엑스레이에 나온답니다. 그럼 입안에다가 필름 같은 걸 집어넣고 찍어요. 그게 이제 치아 하나 보는 정밀 사진이란 말이죠. 그럼 40%짜리 어떻게 해요? 계속 찍어야 돼요. 의심이 되면 6개월 후에 또 찍어봐요. 또 6개월 후에 찍어봐요. 근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1년 후에 찍어요. 그럼 이제 엑스레이 찍고 가세요.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쳐다봐요. 이놈이 또 나한테 뭘 팔아먹으려고.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엑스레이를 또 찍자고 그러네? 됐어요. 오늘 그냥 갈게요. 마치 현명한 것처럼 보이죠?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2년에서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검진했을 때 그때에도 엑스레이 상으로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관리 상태, 그 다음에 치아가 가지고 있는 충치 상태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과에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 연속적인 기록이 필요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에서.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여기 가보고, 다른 내과는 또 저기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오늘은 여기가 킁킁 막혀가지고 여기 갔다가 다음번엔 약이 잘 된다고 해서 옆집에 가고. 이러면 사실은 초진 환자이기 때문에 매번 의사는 처음부터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진단을 어느 누가 100%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충치예요. 제일 좋은 건 다 파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단 자료에 의존하는 거. 또 다른 거는 입안이 매일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 치과 의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과 집에서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룰 때 충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